기찬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면옥. 특별한 날엔 꽃체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체움은 당일에 간 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체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해외 우편물이 잇따라 발견돼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5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며 소동이 이어졌는데 일단 정부는 현재까지 테러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한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차량 추돌 사고부터 고물상 화재까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내 각 시군들이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호우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책로까지 차오른 빗물이 빠진 후 강변에 남은 물고기들, 강아지 유기 의심 신고와 네잎클로버 발견 등 지역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은 SNS 소식들 살펴봅니다.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대학 진학 박람회가 경상국립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눈길을 모았는데 취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우편물, 이른바 수상한 소포에 대한 의심 신고가 경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 위험은 없다고 밝혔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아 곳곳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이 배송될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호복에 방독면을 쓴 소방관들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가지고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우편물, 이른바 수상한 소포입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급작실이 굵은 큰 대형의 소방차가 정차를 하고 그 소방차에서 내려가지고 무언가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24일 오전 10시 20분쯤 진주시 대안동의 한 상인이 중국에서 소포가 왔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진주소방서는 문제 소포를 소독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을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에 접수한 건으로 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독을 하고 3중 비닐에 넣어가지고 경찰에 인계하는 건입니다. 같은 날 아침 8시 50분쯤 진주 우체국에서도 대만에서 온 우편물 24개가 수거됐습니다. 수상한 소포 의심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경남에서도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2시 기준 진주 4건, 사천 3건, 산청, 함양 각 1건 등을 포함해 55건이 접수됐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경찰청도 이 중 24건을 수거해 17건을 개봉했지만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실적 등을 부풀리기 위한 사기 행각인 브러싱 스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우편물을 개봉해 호흡곤란 등을 느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해외 직구라든지 주문하지 않는,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접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의심 소포 2,141건을 분석한 결과 테러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난 주말 지역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진주의 한 고물상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부경남 사건 사고 소식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 개장에 들어간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지난 23일 낮 12시 2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바다에 들어가기 전 음주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 의식이나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일행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급류 휩쓸림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진주시 진성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40분쯤 문산읍 진마대로에서 SUV와 트럭이 추돌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차량은 곡선 구간에서 주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속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토요일인 지난 22일 오후 5시 50분쯤에는 진주시 상봉동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신 약 43제곱미터 규모의 가설 건축물이 전소됐고 차량 일부분과 냉장고, TV 등 가재도구가 소실돼 소방추산 약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도내 시군에서 잇따라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경남도가 24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재난대응 단계를 초기 대응 단계에서 비상 1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경남도는 우선 둔치 주차장과 하천변 산책로 등 70여 개소에 대해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도시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4일 서부경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후 2시까지 모두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먼저 진주에선 명성면과 지편면 일대의 도로 침수로 인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강남동과 신안동, 판문동에서 각각 도로 배수구 막힘과 주차장 침수, 밭둑 터짐 등이 발생해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사천 곤명면에선 비닐하우스와 주택마당 침수가, 하동 금성면에선 주택 하수구 막힘 등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남강댐 가화천 방면으로 최대 500톤의 방류를 예고하며 하천변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경남도가 2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7월 도민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기간 연장과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비 지원 확대, 산부인과, 소아과와 같은 특정 소수과 자원집중 관리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경남도는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조치 계획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을 두고 이를 정쟁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우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와 LH가 24일 지역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그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린 협약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해 진주시가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 12개 공원을 담당 구역으로 지정해 충무공동 봉사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월화산에 탄소중립 실천 정원을 만들었으며 11개 공공기관들은 진주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장 주변 화단을 조성하고 월화산 정원 박람회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LH는 이와 별개로 하반기 사회공원 특화 사업으로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LH 공공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위에 웬 물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십 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데요.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주 진주 남강변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접한 한 누리꾼은 빗물이 산책로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빠질 때 물고기들이 미쳐 돌아가지 못한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이 밖에도 흔치 않은 광경에 놀라거나 목격담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CCTV 캡처본을 공유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유기견 한 마리를 보호단체 앞에 두고 가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보호단체는 해당 인물이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 연락했던 점으로 밀어볼 때 자신의 강아지를 유기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수법으로 동물을 유기했다가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있다며 자수를 촉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사진 속 인물의 행동에 분노를 드러내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네잎클로버. 하동 지역 커뮤니티에 이 네잎클로버를 한 번에 4개나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글쓴이는 딸에게 이 네잎클로버 무더기를 직접 찾아보라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글쓴이에게 행운을 좀 나눠달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발견 장소를 물으며 직접 찾아보고 싶다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오늘의 SNS 하주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고 있는 진주애비 특별전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상파울루 중심가 파울리스타에서 열리는 특별전에 지난 주말 하루 3천여 명이 관람하며 한 달 누적 관람객 7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시장은 진주 남강유등축제 소망등 터널을 진주 실크로 만든 실크 등으로 재현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홍보관을 통해 한국과 진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특별전 관련 영상의 SNS 게시 이후 팔로워는 12,000여 명이 늘었으며 현지 방송사에서도 잇따라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진주시와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이 지역 문화 콘텐츠 홍보와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중국 양주시 대표단이 지난 21일 함양군을 방문했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와 함양 출시 종친회, 서원바이홍 중국 양주시 당위원회 서기 등은 이날 함양군과 양주시 간 우호교류 재개 방안과 최치원 역사문화 교류에 대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함양군과 중국 양주시는 지난 2007년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지만 2014년 이후 교류가 잠정 중단됐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류 재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의회와 진주시 의회 의원들이 진주 지역 농업 농촌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재욱 도의원과 강묘영, 박종규 진주시 의원은 24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시설하우스 영농 농민들과 농협조합장, 경남도 진주시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농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주키니 호박 유통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함께 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동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개발, 지역수요 맞춤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하동군은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엑스포 제2행사장이었던 화계면 야생차문화축제장에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가든을 만들게 됩니다. 하동군은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되던 세계차 체험존은 체험관과 정원으로, 옛 화계면 사무소는 청년 게스트하우스로 정비하는 등 엑스포 체험 공간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힐링 체험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대학 진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대입 정보를 얻기 위해 4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내년에 신설될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인기도 높았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작 안내와 함께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는 학생들. 학교별로 마련된 부스는 입시 설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은 경남교육청 대학 진학 박람회 모습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엔데믹 후 처음 열리는 만큼 참여 인원도 1.5배 이상 늘어난 4만여 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고입 대입 특강 강도 마련에 관수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 관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고입 대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고입 특강관과 고입 설명회 관을 이제 저희들이 올해 신설을 했고요. 이번 박람회장에는 20곳 이상의 수도권 대학과 함께 지역 대학들로 이뤄진 일반대 정보관과 경남 지역 전문대가 참여한 전문대 정보체험관 등 14개 주제관이 운영됐습니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의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별도의 학과 체험관을 마련해 학과별 교과 과정과 진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되면서 특히 이 중점 분야로 두고 있는 우주항공대학이 신설되면서 그와 더불어 IT 공대, 그다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다음 저희 해양대학 캠퍼스에 수산생명의과학과가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과 체험관에서는 또 그러한 신설된 학과들 중심으로 특히 우주항공 분야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2024년 출범하는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인기도 뜨거웠습니다. 항공 쪽으로 하시면은 전투기나 헬리콥터 개발에 관련된 학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개발된 기체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기체를 개발하거나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실 수 있고요. 위성과 우주와 관련된 거는 인공위성 개발 쪽도 있어요. 대입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지역에서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행사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저희가 경상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박람회에 오니까 뭐 한국해양대에서 해사대학교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저희 아들이 이제 경찰행정학과 쪽으로 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계명대 경찰행정학과라든지 대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마련된 대학 진학 박람회. 경남교육청은 박람회에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찾아가는 권역별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서부대입정보센터에서는 수시 모집 맞춤 상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24일 진주 서부청사에서 3단계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에서 시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상수도 분야를 중점으로 총 사업비 1,646억 규모 사업 44개를 발굴했습니다. 서부경남 5개 시군을 비롯해 도내 13개 시군은 이번 3단계 개발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받습니다. 남해군 운영 장사시설인 추모누리의 시설 환경 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공사에서는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봉안당과 장례식장, 화장장 등 개보수가 이뤄집니다. 공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남해군은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발생,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논란이 불거진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격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6개월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처분 시작 3일 만에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손해의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일시적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며 해당 원장은 일시적으로 원장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운영정지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산천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는 24일 산청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케이블카 설립은 경제성이 없고 환경 파괴를 가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리산은 반달 가승곰을 비롯한 법정보호 동식물이 살아가는 원시 생태계의 보고라며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지리산 정상부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리산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백지화를 위한 연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목조 공공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해 진주를 찾았습니다. 오승록 구청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18명은 24일 진주를 방문해 문산읍 주민자치의 어울마당과 물빛나루 쉼터, 월화산 숲속의 진주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내 최초의 카본 넷 제로 빌딩인 가호동 돌봄꽃집을 살펴보며 탄소 중립 정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원구청장 일행은 최근 산림연찬회에서 진주시의 우수 사례와 비전을 듣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에 잠시 주춤하다가 목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더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 낮 최고 기온은 토요일 32도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덥고 습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함양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종일 비 소식이 있어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과 광주 24도 보이겠고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41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3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안개가 10개 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를 출발해 삼천포로 가는 배는 화요일 휴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너지는 지방 중소도시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권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5년 경남혁신도시의 유치도시로 선정되었지만 구도심에 의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역의 불균형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지방도시의 상권에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지역 상권을 공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 상권에 특화된 맞춤형 업종을 지원하며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강화하여 비로소 소상공인의 특화 창업 생태계 구축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통과 시장 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운영 방식과 창의적인 변화로 전화위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